안녕하세요. 한국 3M 산업안전사업팀에서 진행하는 개인안전보호구 교육 청력보호구 편입니다. 오늘은 청력보호구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소리란 무엇일까요? 소리는 또는 음파라고 하며 공기를 매질로 해서 전해지는 파동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귀를 통해서 들리게 되는 모든 음들을 이제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음은 그중에서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아니면 우리의 청력에 유해한 소리들을 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리들을 볼 수 있어요. 데시벨이 낮으면 작은 소리고 데시벨이 높으면 아주 큰 소리죠.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낙엽 소리나 시계 소리 아니면 조용한 도서관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위에서부터 보시면 항공기의 이착륙 소리나 폭죽 소리 아니면 공연장이나 콘서트에서는 굉장히 큰 소리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 그리고 청력에 유해한 소리들은 소음이라고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들은 소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항공기 이착륙 소리처럼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데시벨 큰 소리들은 이제 소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와 소음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죠. 여기 제가 5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기계 가공업에서는 용접 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제조업 현장에서는 금속을 깎거나 갈 때 발생하는 소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현장에서는 중장비로부터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게 되고, 식품 가공업 같은 경우에도 캔과 그리고 병이 부딪힐 때도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 항공기의 엔진 소리라든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착륙 시에도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음으로부터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음에 대한 노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90dB에서는 8시간, 95dB에서는 4시간, 100dB에서는 2시간, 이런 식으로 소음이 커질수록 거기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음의 크기에 대한 노출 시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소음이 건강에 많이 해롭기 때문이겠죠. 소음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겪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난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바깥 소리를 어떻게 듣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이 그림과 같이 외이, 중이, 내이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아줘서 안쪽으로 보내주는 외이, 그리고 고막으로부터 이속으로 통해 이런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중이, 그리고 이렇게 증폭된 소리를 청각세포를 통해서 전기적 신호를 바꿔 뇌로 보내주는 뇌이가 있습니다. 뇌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귀로 들어온 소리가 이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를 자극시키게 되고, 이렇게 청각세포에서 보내지는 전기 신호는 뇌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뇌는 이를 소리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청각세포가 들어있는 달팽이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달팽이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달팽이관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그랗게 말려있는 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 쪽부터 출구 쪽까지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인 20Hz부터 2만 Hz까지 인식할 수 있는 청각세포가 쭉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고주파에 해당하는 2만 Hz가 있고요. 그리고 출구 쪽에는 저주파에 해당하는 20Hz의 청각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각세포들은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주파수의 음이 오게 되면 그를 인지하여 바로 뇌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게 되면 뇌는 그 소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고주파가 뭔지 한번 7000Hz를 들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뭔지 아시겠죠? 굉장히 찢어질 듯한 높은 음을 이제 고주파라고 하죠. 이제 저주파인 400Hz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000Hz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4000Hz가 사실 인간이 인지하기로는 가장 예민한 청각세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청각세포들은 모두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더 특히 예민하고 그리고 조금 둔감하고 이런 청각세포들이 있는데 4000Hz를 담당하고 있는 청각세포가 일반적으로 가장 예민한 그런 청각세포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민한 청각세포에서부터 소음성 난청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 4000Hz부터 청각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한번 손상된 청각세포는 다시 잘 복구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청각세포와 손상된 청각세포를 이제 비교해 보면 건강한 청각세포는 이렇게 잘 빽빽하게 잘 서 있죠. 그런데 손상된 청각세포는 소음에 의해서 이런 청각세포들이 눕던지 아니면 뜯겨져 나가던지 한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소리가 왔을 때 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뇌로 보내주지 못하겠죠. 그럼 뇌는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난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손상된 청각세포들이 난청을 일으켰을 때 그것들을 한번 가상 체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00dB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청력 손실을 한번 가상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력 손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소리가 좀 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번에는 1년 정도 소음에 노출됐을 경우입니다. 네, 무슨 차이를 잘 모르시겠죠? 그럼 이번엔 조금 더 길게 가볼게요. 5년에서 9년 정도 노출된 경우입니다.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그럼 이번에는 15년에서 19년 정도 노출된 경우입니다. 네, 아까보다 확실히 청력 손상이 이제 점점점 더 느껴지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40에서 52년 정도 노출됐을 경우에 청력 손실입니다. 확실히 강한 소음에 오랜 기간 노출되게 되면 청력 손실은 점점 심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력 손실은 처음에는 4000Hz부터 급격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000Hz의 청력 세포가 가장 민감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부터 청력 손상은 시작되어 가지고 점점점 주변 부위도 따라서 같이 청력이 안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노출될수록 그 범위도 점점 4000Hz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넓게 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음으로 인해서 유발된 난청, 즉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각세포의 손상은 4000Hz 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점점 넓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각세포의 손상은 인지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니와 한번 손상된 청각세포는 현대의학으로는 다시 되살릴 수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손상 요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들은 소리의 세기, 그리고 노출 시간, 그리고 노출 주파수. 이렇게 이제 소리의 세기가 클수록 노출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고주파일수록 청력 손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의 손상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소음성 난청들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소음성 난청 예방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소음성 난청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게 회복이 힘들다 보니까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소음 관리 위한 첫 번째 공학적 대책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소음 자체를 이렇게 차단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음을 주는 그런 이제 다양한 공학적 대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소음의 유해성과 난청 예방 교육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설비를 잘 갖추고 좋은 보호구를 지급해줘도 작업자분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 아니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의 유해성과 난청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청력 보호구, 이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청력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청력보호구 밀착 검사를 통해서 이 청력보호구가 실제로 적절한 차음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청력보호구는 크게 귀마개 그리고 귀덮개로 분류할 수 있죠. 귀마개는 일회용 폼 타입 귀마개, 손잡이가 있는 손잡이형 귀마개, 세척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귀마개로 다시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귀덮개의 경우에도 머리 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는 헤드밴드형 귀덮개, 안전모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헬멧 부착형 귀덮개, 그리고 목 뒤로 감아 사용할 수 있는 넥밴드가 있는 넥밴드형 귀덮개로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귀마개는 소재로도 또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가장 부드러운 소재인 폴리우레탄을 사용한 귀마개 같은 경우 부드러운 특징은 있지만 또 세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PVC 소재의 귀마개 같은 경우에는 폴리우레탄에 비해서는 약간 딱딱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생활 방수가 가능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덥고 습한 작업장에서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 귀마개 같은 경우에는 세척이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재사용 귀마개에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이렇게 귀마개, 귀덮개, 청력보호구는 다양한 종류와 그리고 다양한 특징을 가진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작업자의 작업 특성에 맞춰서 적절한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력보호구의 올바른 선정만큼 올바른 착용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폼 타입 귀마개의 올바른 착용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깨끗한 손으로 귀마개를 가늘게 말아줍니다. 그리고 이 가늘게 만 귀마개를 귀 속에 넣을 때 반대쪽 손으로는 귓바퀴를 뒤쪽으로 당겨주도록 합니다. 이러면 귀마개가 좀 더 수월하게 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귀마개가 귀 안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부풀어 올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10초가량 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10초 정도 흘러서 손을 떼었을 때 귀마개가 과도하게 튀어나오지 않고 올바르게 착용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귀마개를 올바르게 착용한 경우에는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귀마개의 끝부분만 살짝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귀마개가 제대로 착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귀마개의 많은 부분이 바깥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되는 부분만 가지고도 귀마개가 잘 착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드밴드형 귀덮개의 올바른 착용 방법입니다. 먼저 귀덮개 컵과 헤드밴드를 양손으로 잡아당겨서 본인의 머리 사이즈에 맞게 길이를 우선 조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귀덮개를 착용한 후에는 양쪽 귀가 귀덮개 안쪽에 잘 위치하여 있는지 다시 한번 길이를 조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헤드밴드가 머리 위에 올바르게 위치하여 있는지도 확인해 줍니다. 지금까지 청력보호구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착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청력보호구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차음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음률은 청력보호구의 성능을 나타내는 값인데 아쉽게도 국내에는 차음률 표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기준인 NRR을 많이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NRR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테스트 조건에서 올바르게 청력보호구를 착용하고 잘 밀착이 되었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차음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말하자면 올바르게 착용되지도 않고 잘 밀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 차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죠. 그리고 특히 이 개인 차음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똑같은 기마개를 하더라도 이걸 사용하는 개인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이건 이도의 크기와 좀 연관이 있는데 이게 이도의 크기에 잘 맞아가지고 차음이 잘 되는 경우에는 NRR 값보다 더 높은 차음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혹시 이게 이도보다 작아가지고 소음이 다 새어 들어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차음밖에 기대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밀착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장비가 청력 밀착 검사 장비입니다. 귀마개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을 맞이했을 때 귀마개를 통과하고 난 후의 소음의 크기와 귀마개를 통과하기 전의 소음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개인별 차음률을 계산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청력보호구 밀착 검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각 착용자의 개인별 차음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밀착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력보호구의 NRR 값을 통해서 이 정도 차음이 되겠거니 이제 차음률을 추정할 수 있는데 밀착 검사를 한 경우에는 각 착용자별로 그분이 청력보호구를 착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차음률을 각 개인별로 계산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밀착 검사를 하는 그 과정 중에 올바른 청력보호구 착용 방법을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웨이도의 크기나 모양에 적합한 청력보호구를 궁극적으로 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력보호구의 관리 방법입니다. 폼타입 기마개 또는 손잡이형 기마개와 같은 일회용 기마개는 세척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염된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변형 또는 손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차음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사용 귀마개에는 중성세제를 푼 미온수로 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변형 또는 손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귀덮개는 쿠션을 제거한 상태에서 중성세제를 푼 미온수로 세척이 가능합니다. 쿠션은 위생상의 문제 또는 차음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헤드밴드 또한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력보호구에 대한 교육이었고요. 청력보호구 교육을 맡은 김성호였고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